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식당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착했다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이 또 무산돼 광주시가 세 번째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는데 잘 진행될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부지방의 연일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외로 여름 휴가를 강행한 단체장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 식당은 2층 영업을 중단하고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30명이 넘었던 직원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떨어지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6분 고용을 데리고 있다가 2분 줄이고 지금도 4명 데리고 있는데 이제 예약이 없는 날은 돌아가면서 제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목을 또 합니다. 운영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게 요즘 외식업계의 현실입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곧바로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건 배짱이 필요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가격에 그게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그게 부담되고 그래서 외식 2번 할 걸 1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자영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의 취업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1년 만에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분야의 취업자 수가 15만 명을 밑돈 건 2019년 3월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보편화된 배달 문화나 키오스크 도입 등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빚으로도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실률이라던가 채무액이라던가 대입 변제액이라던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광주의 산업 구조로 볼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 일부 도서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기온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콩나무 시루 같은 교실. 요즘처럼 학령 인구가 귀한 시대에 웬 말이냐 하겠지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교실에서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써 정착했던 혁신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노란색 학원 승합차도 줄지어 섰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과대학교입니다. 61개 학급 1,4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나주 시내 24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5명 중 1명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네네.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교실이 콩나물 시루인데 이제 학교 수를 늘려줘야지 맞는 건데 학급 수만 늘어나니까 공부하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조성 초기 초중고 한 곳씩이던 혁신도시 내 학교는 9곳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과밀 상태입니다.
나주시 52개교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이 혁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의진 씨는 기관 이전과 함께 8년 전 정착했던 나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성화 중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절대 안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성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을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공기업 노조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혁신도시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재 양성 중심지에 더해 지역 발전까지 많은 기대 속에 조성됐는데 너무 안일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학교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아닐까. 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세 번째 공모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5개 자치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소각장 가동을 목표로 한 203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했고 각각 6곳, 7곳이 지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곳이 후보 지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보 지역 3곳 모두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해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소각장 위치 결사 반대한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광주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도 후보 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채 재공모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규 소각장 입지를 위해 세 번째 공모에 나서게 된 광주시. 이번엔 5개 구청과 함께 공모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치구마다 후보지 한 곳 이상을 시에 신청하도록 해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하고 그 신청 과정의 입지 분석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세 번째 공모 방식을 발표하면서 구청장들을 배석시킨 이유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입지 선정에 실패하면 2030년을 목표로 한 소각장 가동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등에 약 1,100억 원, 매년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등이 주어집니다. 반면 그 외의 자치구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10% 이상 부담하게 해 당근과 채찍 효과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구청인데. 하지만 마땅한 후보군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이전에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후보 지역이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지 선정 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 등의 수년이 걸려 2030년 소각장 가동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광주 지역 교육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단체가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광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받아들였다며 학생 교육의 등대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합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지난 9일 나주의 한 모텔에서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의 합성 마약 11,000정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 체류 태국인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 발견됐다며 이들이 마약을 태국 영양제로 둔갑시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신안시로 하고 통합시청도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겠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 용역 최종 보고회의 후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문도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청사를 신안군에 대폭 양보한 겁니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앞에 되어 있는 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 청사는 시내 23개동을 관장하는 행정복지 종합센터로서 또한 신안군의 쓰레기도 오는 26년 준공되는 목포시 소각시설에서 매일 20톤씩 처리하고 화장로도 한 기를 올해까지 증설해 신안군민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시설 요금 감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민이 흑산도나 홍도, 가거도 등 신안군 관광명소를 여행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올해 10억 원인 신안군 친환경 농수산물 구매 예산을 10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목포 신안 상생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상생 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 시군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 통합을 법제화하는 것도 이 기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포 신안 통합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사자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자협의체에서는 목포 신안 행정 통합 추진과 병행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조정 문제를 미리 협의하길 제안합니다. 목포시의 이번 제안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안 지역 사회에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979년에 개장한 광양항 낙포부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데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두도 정상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한 지 45년 된 광양항 낙포부두는 석유화학 제품과 비료 등 연간 65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여수산단의 핵심 부두입니다. 해안 매립이 아닌 잔교식 부두로 5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물 성능 D등급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최근 공사비 1,800억 원을 들여 4개 선석의 개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는 항만 신증설이 아니어서 기존 부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사도 진행하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활발하게 운영 중인 부두를 철거하고 신설 부두를 만드는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만 당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사 방식도 특이해서 우선 기존 부두의 4번 선석 끝부분을 잘라내 해상 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한 다음 기존 부두를 따라 신설 부두를 건설합니다. 부두 신설 작업이 완료되면 4번 선석부터 차례로 기존 부두를 철거하고 부두 하부에 있던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설치하게 됩니다. 당초 4개 선석을 철거해 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3개 선석으로 리뉴얼하면서 내진 1등급 설계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특히 2030년까지 계속되는 공사 기간 동안 부두를 정상 운영하는 데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주사까지 포함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특별한 사례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좀 해왔고 그 방법대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이 협의체를 통해 적극 소통하면서 각 선석의 스케줄 조율과 물동량 분산 등 공사 기간 중단 없는 부두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에서 명진 후보가 1차와 2차 투표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재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3개 상임위원장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월세 10,000원으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화순 만원 임대주택의 입주 당첨자들이 모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화순군은 올해 만원 임대주택 입주에 당첨된 101호가 계약을 완료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끝내면 9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순 만원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만원의 월세만 내면 20평형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광주 MBC와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제12회 꿈을 실은 독서 열차가 어제 광주 송정역에서 파주로 떠났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75명이 참가해 2박 3일 동안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독서 열차에는 홍성욱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독서 토론을 비롯해 북콘서트와 출판도시 투어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일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개인 휴가를 떠난 단체장이 있습니다.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인데요. 제천에는 이달 들어 300mm 가까운 비가 내리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시장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장 집무실. 지난 8일부터 김창규 제천시장이 자리를 비우고 개인 휴가 중입니다. 닷새 일정으로 한국과는 2시간 15분 비행거리인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출국 당일 밤 제천에 한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누적강 수량은 최대 300mm에 달하는데 의림지 노송이 쓰러지는 등 20건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 시장이 여름 휴가를 가는 게 적절한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간 게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가 오고 그런 걸 예측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그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장마철이고 이럴 때는 재난을 대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 신경 써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기후에 이제 장마철이니까 신경 써야지. 실제로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면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직접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제천시 업무 대행은 부시장이 맡았지만 부시장은 부임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책임자였던 도지사와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는 마당에 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천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이 다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 청주에서도 사건이 일어났고 하니까. 제천시는 김 시장이 떠나기 전날에도 호우 현장을 점검했고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대만 현지에서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새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몽골로 떠났다 9일 오후 조기 귀국을 결정한 옥천군 의원들과 달리
12일까지 예정된 휴가 일정은 다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재작년 추석과 지난해 설 4만 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를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 8개를 전달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해당 과에서는 선물을 받은 뒤 몇 차례 거절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아가지 않자 직원들에게 2-3개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상위 기관이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도 그거 명절 때 그 인사하고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고 그렇지는 않은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 그냥 인사하는 건데.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단이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대구시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에는 기관 경고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재단 직원과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재작년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열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인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 구성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46명이 1,004번에 걸쳐 지각을 했고 50차례 이상 상습 지각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34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고 3건은 기관 경고하는 한편 직원 28명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평소 요구르트, 유산균을 챙겨 먹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쌀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먹고는 속이 편해졌습니다. 가스가 차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 쌀 요구르트 덕분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이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복부 팽만감 정도는 2.3배 감소하고 장내 유익균은 1.5배 증가하며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써서 조절을 해왔는데 항생제 그 부작용이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개별 인정형과 같은 그런 이제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추가 연구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량 자원이던 쌀이 기능성을 갖춘 건강산업 소재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광주 북구는 어제 광주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평두매 습지 보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인근 주민 등 80여 명이 모인 토론회에서는 평두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무분별한 탐방객 방문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대에 있는 무등산 평두매 습지는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더위가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만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주춤하는 사이 기온은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1도, 구리의 낮 기온은 무려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와 장맛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